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일어나세요. 네, 지금 당장요. 세 걸음 앞으로 걸어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소리가 들리나요? 딸깍거리는 소리, 갈리는 소리, 무릎에서 나는 부드러운 으드득 소리가 들리나요? 이제 다시 앉으세요. 방금 무릎을 구부릴 때 손으로 몸을 지탱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나요? 조금이라도요. 이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절벽 끝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후에야 자신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의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8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 병원에서 4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했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목격하는 가장 큰 비극은 무릎이 망가져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그분들 모두가 제 진료실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최 원장님,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그분들은 말씀하십니다. 2년 전에 딸깍거리는 소리가 조금 들렸는데 아프지 않아서 무시했어요. 그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뻣뻣한 느낌이 있었는데 좀 걸어다니면 풀려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같은 분들은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손주들을 안아 올릴 수도 없습니다. 계단 한 층도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올라가야 합니다. 그분들 중 일부는 50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0세인데 2배 나이의 사람 무릎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릎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를 때 경고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라는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4세 은퇴한 공무원으로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고 그냥 뻣뻣했습니다. 무릎이 풀리기까지 30분 정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분은 무시했습니다. 6개월 후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부드러운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또 6개월 후 등산 후에 둔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사라져서 계속 등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연석에서 잘못 내딛었고 무릎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넘어졌습니다. 결국 저를 찾아왔을 때 연골이 70%나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70%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활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에 무릎 손상을 예측하는 7가지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문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신호인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무릎 수술이 필요했던 제 환자분들의 82%가 도움을 요청하기 1년 이상 전에 이 7가지 경고 신호 중 최소 3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요. 365일 동안 놓친 기회입니다. 간단한 조치로 무릎을 살릴 수 있었던 365일이었지만 대신 손상이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릎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시끄럽게 망가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음을 무시하도록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듣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서 작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알아차리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 한 번의 소리는 영구적 손상이 시작되기 정확히 3개월에서 6개월 전이라는 경고를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최태양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간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해왔고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느끼는 뻣뻣함, 무릎이 풀리기까지 15분이나 20분 정도 지속되는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2단계 연골퇴화이며 이미 수술이 필요한 상태의 절반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월 안에 계단을 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4개월 안에 지팡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2년 안에 자녀분들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에게서 정확히 이런 진행 과정을 봤습니다. 비극은 그분들 모두가 첫 진료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것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황금 시간을 주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세요. 실제로 저와 함께 해보세요.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서 무릎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소리라도 들리나요? 딸깍, 뚝, 갈리는 느낌. 다리를 빨리 펴는 것보다 천천히 펴야 할 필요를 느끼나요?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연골이 이미 손상되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특정한 기계적 문제로 인해 손상된 것입니다.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회전 미세 외상이라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은 안쪽으로 약 3도에서 7도 회전합니다. 매번 걸을 때마다 몇 도씩 회전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고관절 안정화 근육이 약해지면 이는 50세 이상 인구의 90%에게 발생하는데 그 회전이 12도에서 15도로 증가합니다. 이제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연골이 사포처럼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듣는 딸깍거리는 소리는 아직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골 섬유가 가닥가닥 찢어지는 소리입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연골에는 혈액 공급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연골은 오직 활액으로부터만 영양분을 받는데 이 활액은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만 연골을 통해 이동합니다. 통증 때문에 움직임을 멈추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움직이면 그 액체의 순환이 멈춥니다. 당신의 연골은 말 그대로 굶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식이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에 얼음찜질을 하고 활동을 피한 환자들이 6개월 후 2배의 손상을 입고 제 진료실을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제 병원을 찾아온 수원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개월 동안 아침 뻣뻣함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4개월 동안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제 진료실에 앉으셨을 때 그분은 더 이상 손주들과 놀아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심장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분의 무릎을 검사했고 제가 예상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2단계 연골 손실, 초기 골수병변, 그리고 심각한 고관절 안정화 근육 약화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골든 타임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정확히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90일 만에 약물이나 수술 없이 무릎 손상을 완전히 되돌렸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매주 병원에서 보는 것인데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올 때쯤이면 이미 골든타임이 귀중한 몇 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무릎에 딸깍거리는 소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또는 쪼그려 앉을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면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연골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무릎 관절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습니다. 쿠션처럼 생각하세요. 뼈가 마찰 없이 서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부드러운 보호층입니다. 이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해집니다. 당신이 듣는 딸깍거리는 소리는 뼈가 손상된 연골에 문지르거나 연골의 작은 조각들이 관절에 걸리는 소리입니다. 모든 딸깍 소리는 무릎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괴를 나타냅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 없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냥 무해한 소리이고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딸깍거리는 소리는 통증이 시작되기 몇 달, 때로는 1년 전에 나타납니다.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연골 손상은 이미 훨씬 더 심각한 단계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손상을 되돌리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저에게는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제 병원이 있는 2층 계단을 간신히 오르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손상되어 3개월 후에 무릎 교체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병력에 대해 여쭤봤을 때 그분은 저를 정말 좌절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아파트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무릎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무려 3년 동안 통증이 없어서 그것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제 그분의 연골은 거의 사라졌고 뼈와 뼈가 부딪히고 있었으며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딸깍거리는 소리가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무릎이 한번 딸깍거린 후 멈춘다면 이것은 관절에 관해 기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무해합니다. 하지만 무릎이 같은 동작에서 반복적으로 딸깍거린다면, 계단을 오를 때마다 매번 딸깍거린다면, 한 번 쪼그려 앉는 동작 중에 여러 번 딸깍거린다면 이것이 위험한 유형입니다. 이 반복적인 딸깍 소리는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시 확인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무릎이 딸깍거린 후 잠시 걸리거나 잠기는 느낌이 듭니까?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꺾일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연골의 느슨한 조각들이 관절 공간에 떠다니며 뼈 사이에 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릎에 있어 위약적 응급 상황입니다. 당신은 지금 골든 타임 안에 있지만 그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침대에 앉아 다리를 내려뜨린 상태로 앉으세요. 천천히 무릎을 10번 구부렸다 펴세요. 주에 깊게 들으세요. 주에 깊게 느껴보세요.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 기록하세요. 매번 같은 각도에서 일어납니까? 양쪽 무릎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한쪽만입니까? 이것을 적어두세요. 내일 아침에 같은 테스트를 다시 하세요. 딸깍거리는 소리가 일관되게 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가 당신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연골은 거의 혈액 공급이 없습니다. 일단 분해되기 시작하면 신체의 다른 조직들처럼 쉽게 스스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딸깍거리는 소리는 영구적인 손상이 자리 잡기 전에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당신의 무릎이 필사적으로 당신에게 보내려고 하는 조용한 경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교묘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왜냐하면 너무나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이미 발생할 때까지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저는 환영경직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인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고 화장실을 향해 처음 몇 걸음을 걸을 때 무릎이 녹슨문 경첩처럼 느껴집니다. 뻣뻣하고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움직인 지 15분에서 20분 이내에 이 경직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침을 만들면 그 느낌이 사라집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방금 일어났으니까요. 그렇죠? 몸이 워밍업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0분 이상 지속되는 아침 경직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5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일어난 후 무릎이 정상적으로 느껴지는데 10분 이상 걸린다면 연골이 이미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용어로 이면의 과학을 설명하겠습니다. 무릎 관절 안에는 연골이 있는데 이는 뼈 사이의 부드러운 쿠션과 같습니다. 이 연골은 활액에 잠겨 있으며 이는 기계의 오일처럼 작동합니다. 잠을 잘 때 이 액체는 더 두꺼워지고 덜 효과적이 됩니다. 건강한 무릎에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 액체가 빠르게 순환하고 관절이 최대 5분에서 10분 이내에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연골이 조금이라도 악화되기 시작하면 표면이 사포처럼 거칠어집니다. 그 거친 표면은 다시 부드럽게 느껴지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액체 순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침 경직이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지속될 때 연골 손상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바른 조치를 취하면 연골이 실제로 치유되고 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경직이 30분을 넘어서면 다른 영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손상을 되돌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68세였을 때 저를 찾아온 강남의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제가 방금 설명한 것과 똑같은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약 20분 동안 무릎이 뻣뻣했다가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정기검진 중에 이전 의사에게 이 사실을 언급했고 그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루코사민 보충제를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3년 후 그녀는 심한 통증 없이 2블록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영상 검사를 했을 때 여러 부위에서 연골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수원의 이 씨와 대조해보세요. 그는 71세에 정확히 같은 증상으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약 15분 동안 지속되는 아침 경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턴을 알아챈 지 2개월 이내에 즉시 왔습니다. 우리는 특정 프로토콜을 시행했고 이는 곧 공유하겠습니다만 4개월 이내에 그의 아침 경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추적 영상 검사를 했을 때 그의 연골은 실제 재생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유지가 아니라 재생이었습니다. 이 두 환자의 차이는 타이밍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씨는 2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 시계를 보세요.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세요. 그런 다음 무릎이 경직이나 팽팽함이 전혀 없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느껴질 때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그 시간이 10분 이상이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다음 병원 예약 후가 아닙니다. 즉시요. 이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날씨 예언자 무릎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증상을 무시한 제 환자의 73%에서 완전한 무릎 기능 상실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무릎에 통증이나 경직이 느껴지시나요? 무릎이 느끼는 방식만으로 일기예보보다 날씨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웃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인간 기압계가 되었다고 농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릎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생할 때 관절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기 전에 대기압이 떨어지면 관절에게 용해된 가스가 팽창합니다. 온전한 연골과 적절한 관절 공간을 가진 건강한 무릎에서는 이 팽창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골이 조금이라도 악화되기 시작하면 이 압력 변화를 흡수할 쿠션이 적어집니다. 손상된 연골 주변의 염증 조직은 더 쉽게 부풀고 퇴화된 연골의 신경말단은 이러한 압력 변동에 과민해집니다. 제 연구에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날씨에 민감한 무릎 통증을 보고한 147명의 환자를 2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이 증상을 무시하고 생활 방식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사람들 중 89명이 18개월 이내에 수술 상담이 필요한 3단계 골관절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47명 중 89명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되돌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3년 전에 제 병원에 온 강남구의 이 씨가 기억납니다. 64세였고 날씨를 예측하는 무릎에 대해서만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최 박사님, 제 딸은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폭풍이 오기 이틀 전에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무릎을 검사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심지어 쪼그려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박 검사를 하고 경사면에서 보행 패턴을 확인했을 때 미세한 불안정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이 씨, 무릎 연골이 이미 정상보다 30% 더 얇아져 있습니다. 날씨 민감성은 관절이 염증이 있고 보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심각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황금, 시간 원칙입니다. 그녀는 그날 제 치료 방법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무엇을 시켰을까요? 먼저 아침에 찬물로 무릎을 씻는 습관을 없앴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찬물로 다리를 씻지만 손상된 무릎에는 온도 충격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특정 미네랄 요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관절의 체액 압력 조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마그네슘과 칼륨이 필요했습니다. 영양제가 아닌 음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시금치 200g과 중간 크기 고구마 1개를 처방했습니다. 정확히 그 양인데 그 이유는 관절의 안정성에 필요한 420mg의 마그네슘과 900mg의 칼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날씨 대비 무릎 준비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기압 하강이 예상되기 48시간 전에 그녀는 하루 2번 15분간 부드러운 온찜질을 했습니다. 냉찜질이 아닙니다. 온찜질입니다. 온찜질이 활액 생성을 증가시켜 기압 변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전에 더 많은 쿠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넉 달 안에 이 씨의 날씨 민감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감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작년에 그녀는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올랐는데 다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날씨 예보 무릎은 여러분의 염증 반응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골든타임에 있지만 이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습니다. 이 증상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18년간의 진료에서 이 패턴을 수천 번 보았습니다. 무릎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릎은 단지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5번째 징후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제 환자의 90%가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놓치기 때문입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아닙니다.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무릎 관절이 심각한 고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골든타임 경고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매우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30분 정도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설 때 단지 2, 3초 동안 무릎이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손을 뻗어 테이블이나 팔걸이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쪽 다리가 꺾일 것 같아서 무게를 한쪽 다리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매일 이것을 봅니다만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0세가 넘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위험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이 순간적인 힘 빠짐은 무릎 주변의 지지 근육, 특히 내측관근이 위축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때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입니다. 일어설 때 건강한 무릎은 즉시 관절을 안정시키고 그 혈액을 다시 위로 펌프질하는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이 완전히 취약한 2초에서 4초의 간격이 생깁니다. 이 간격 동안 여러분의 체중이 악화되는 연골 위로 직접 충돌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무릎의 보호 쿠션을 갈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힘 빠짐은 통증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나타납니다.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연골 두께의 약 40%를 잃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느끼기 전에 이미 40%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45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통증뿐만 아니라 안정성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온 63세 여성 환자 박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괴롭혔던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2년간의 지속적인 통증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언제 처음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약 3년 전에 일어설 때마다 손으로 의자를 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때 연골 손상이 너무 심해서 간단한 치료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이 힘 빠짐을 느꼈을 때 즉시 저를 찾아온 58세 남성 이 씨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앉아 있다가 무릎이 깨어나는데 3초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찍 발견했습니다. 목표 근력 강화와 특정 영양 지원을 넉 달 안에 하여 그의 무릎 안정성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통증이 없고 완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팔걸이를 만져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다가 일어설 때 처음 3초에 절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불확실함을 느낍니까? 근처에 있는 무언가를 자동으로 잡게 됩니까? 일어서기 전에 일어서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까? 건강한 무릎은 생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서면 됩니다. 고장난 무릎은 여러분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이 힘 빠짐은 특정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더 긴 시간, 아마도 1시간 이상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 30분만 앉아 있어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기간이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가만히 서 있다가 걷기 시작할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진행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모든 단계는 더 많은 근육 손실과 더 많은 연골 손상을 나타냅니다.
의학 용어로는 지연된 고유 수용성 반응이지만 그 복잡한 용어는 잊으십시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일어설 때 무릎에 힘이 빠진다면 여러분은 골든타임 기회의 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것을 고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징후를 무시하면 약속하는데 2년 안에 여러분의 전체 삶을 방해하는 만성 통증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징후를 들으면 문제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매주 제 병원에서 무릎을 파괴하는 것을 보는 6번째 경고 징후는 제가 환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통증 패턴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불필요한 수술로 내모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자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증상입니다. 유령 통증이란 무엇일까요? 앉거나 누우면 사라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순간 돌아오는 무릎 불편감입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최 원장님, 아침에 화장실 갈 때는 무릎이 아픈데 앉아서 아침 먹고 나면 완전히 괜찮아져요. 그런데 설거지하려고 일어서면 다시 아파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뻣뻣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골이 불균등하게 닳고 있고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무릎의 신호입니다. 앉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상된 부위에서 하중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상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매일매일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증상에 대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 환자의 90%가 6개월에서 2년 동안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쉬면 아프지 않으니까 심각하지 않을 거야.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패턴을 1년 이상 무시하면 연골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그러면 만성 통증, 절뚝거림, 그리고 결국 관절 치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지난 가을 서울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4세 박 여사님이 제 병원에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진료실까지 오는데도 딸의 부축이 필요했습니다. 병력을 물었을 때 그녀는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3년 전에 유령 통증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쉬면 항상 나아지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안 왔어요. 3년입니다. 그녀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연골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닳았습니다. 무릎의 관절 간격은 정상의 절반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대수술을 받거나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모두 유령 통증 패턴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지금 당장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보세요.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무릎 통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10분 서 있으면 무릎이 더 아프지만 5분 앉아 있으면 나아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연골 손상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경고입니다.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유령 통증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몸이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어서면 체중이 손상된 연골 부위로 이동합니다. 신경이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앉으면 압력이 풀리고 통증이 멈춥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때마다 손상된 연골을 조금씩 더 갈아내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마다 관절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을 잘 들으세요. 지금 발견하면 유령 통증은 완전히 회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명절 후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제가 이 강연 후반부에 알려드릴 치료법들이 이 악화를 멈추고
실제로 연골이 회복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너무 진행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가능하면 일어서 보세요. 불편함이 느껴지나요? 다시 앉으면 사라지나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너무 늦기 전에 골든타임 동안 행동하라고 몸이 당신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릎이 보내는 7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다뤘습니다. 현대의학이 왜 너무 늦을 때까지 이 신호들을 놓치는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아는 것만으로는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18년간 한국에서 진료하며 수천 명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제가 개발한 3분 무릎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평평하게 누워서 한 번에 한쪽 무릎씩 천천히 구부려 보세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딸깍거림, 갈리는 소리, 왼쪽과 오른쪽 무릎 사이에 다르게 느껴지는 감각이 있나요? 기록하세요. 30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회복이 아직 가능한 골든타임 기간에 악화를 포착합니다. 둘째, 일상에서 숨겨진 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을 멈추세요. 편하다는 것 압니다. 수십 년간 해왔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이 안쪽에서부터 무릎 연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앉을 때는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아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또한 관절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그 쿠션 운동화를 버리세요. 과도한 쿠션이 실제로는 걸을 때마다 무릎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연골이 부자연스러운 압력 각도를 흡수하도록 강요합니다. 셋째, 물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시세요. 관절액은 70%가 물입니다. 조금이라도 탈수되면 연골이 적절한 쿠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릎은 당신이 이 간단한 해결책을 무시하는 동안 안쪽에서부터 말라가고 있습니다. 넷째, 자연스럽게 연골을 재건하는 움직임 순서입니다. 하루 3번, 아침, 오후, 저녁에 벽 스쿼트를 매번 정확히 90초씩 수행하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이 구부러질 때까지 미끄러지듯 내려가세요. 45도입니다. 90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다리가 떨릴 것입니다. 그 떨림은 손상된 연골에 혈액이 도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 하나의 운동이 제 진료실에서 다른 어떤 치료법보다 더 많은 무릎 수술을 예방했습니다. 다섯째,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단백질 필요량입니다. 관절 조직을 복구하려면 정확히 하루 6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란 12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 3조각 또는 두부 6모를 의미합니다. 60세 이상의 제 환자 대부분은 하루 30g 미만을 섭취하면서 왜 무릎이 계속 나빠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원재료를 제공하거나 세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중요한 시기 요소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7가지 경고신호 중 하나라도 3개월 이상 경험하고 계셨다면 자연적 회복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시점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습니다. 성공하는 환자들은 이 5가지 방법을 알게 된 후 몇 주나 몇 달이 아닌 며칠 내에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네, 바로 지금입니다. 계단이 있다면 5계단을 오르거나 또는 단순히 3번 일어섰다 앉으세요.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불안정함이 느껴지나요? 한쪽 무릎이 다른 쪽보다 약하게 느껴지나요? 방금 경험한 그 느낌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무시하지 마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제 무릎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부축해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가족 중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수년간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이 행동할 것인가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7가지 무릎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경험하고 계시며 내일 아침 3분 1일 평가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무릎 건강 여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찰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주시고 무릎 보호가 필요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